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돈은 물리적, 물질적, 유형적인 것들에 대한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의 삶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의 힘을 물리적 형태로 드러내는 능력일 뿐이다. 내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은 인생에서 충분한 돈과 물질을 갖게 될 터이니 더는 그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한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당신이 단지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 성취감, 안정감은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삶의 다른 영역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량의 돈은 필요하다. 당신이 청구서를 지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정도의 여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며 또는 좋은 재정 형편을 더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이 어느 쪽이든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이상으로 가는 데 필수적인 기초적인 정보들이 있다. 그리고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는 기초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 기초를 깊이 파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식을 확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려면 1년에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물리학을 조금 배워라. 양자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의 한 특정 분야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부를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유형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관찰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아주 다양한 차원에서 일이 일어난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 파장을 다루기 때문에 공간, 시간 및 관찰 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규칙들은 전혀 쓸모가 없다. 뉴턴 물리학은 유형 세계의 물리학이지만 양자 물리학은 무형 세계의 과학이다. 뉴턴 물리학을 물리적 세계의 물리학이라고 부른다면 양자 물리학은 영적 세계의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산다. 빈 곳으로 보이는 곳에 무한한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돈, 당신이 원하는 관계, 포르쉐에서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영점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온다. 영점장은
아원자장, 양자 홀로그램 또는 충만이라는 의미의 플래넘이라고도 불린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모든 것의 근원인 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용감한 학자들은 영점장을 신의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99.9999999%의 빛 또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서부터 자동차,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점장에 응축된 안정적인 빛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돈, 연인, 신체, 지성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99.9999999%가 빛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빛 또는 에너지는 진동한다는 것이다. 빛 또는 에너지는 공명 또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열쇠다. 당신 자신을 몸뚱이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큰 에너지장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장이며 당신의 에너지장은 계속 진동하고 있다. 셋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낮은 에너지를 지닌 그릇이라면 결코 높은 에너지 진동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점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한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상호 연결한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 주위의 빈 곳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신은 그 끝없이 무한한 곳에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지금도 당신 주위의 영점장에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0.장 1세제곱미터 안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을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은 아직도 에너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커피 없이는 아침에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천만에 당신은 이 영점장에서 왔다. 당신 자체가 에너지다. 당신이 이 영점장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영점장에서 왔고 그 에너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기독교 선지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유일한 차이는 나는 형태를 갖추고 있고 아버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 뿐이다. 양자 물리학은 모든 것은 영점장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영적 가르침도 모든 것이 신에게서 나온다고 말한다. 당신을 포함해 모든 것이 똑같지 않은가? 당신의 몸과 BMW의 유일한 차이점은 진동의 주파수일 뿐이다. 저 SNF파는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신성에 의문을 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무지하고 오만한 생각을 버려라. 당신과 모든 것이
정말로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라. 당신과 다른 모든 것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진동의 속도, 주파수일 뿐이다.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든 새로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양자 물리학에는 수직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은 비록 고질적이긴 하지만 환상일 뿐이다. 미래, 과거, 현재라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수평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는 우리 뒤에 있고 미래는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수직적 시간의 개념에서는 종이에 선을 긋는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가운데 지금을 쓰고 그 위에 또 다른 지금을 쓰는 등 계속 수직으로 써나간다. 지금이 각기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동시에 최소 11개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M 이론을 주장하는 물리학자들도 있다. 수직 시간의 맥락에서 우리의 모든 지금들은 적어도 11개의 다른 차원을 통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다.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에너지는 결코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단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달될 뿐이라는 것이다. 에버렛 휠러 그레이엄의 다중 세계 이론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지금, 우주, 존재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 존 휠러는 우리가 어떤 우주를 지금 관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우주의 현실을 선택한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우주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바로 지금 당신이 백만장자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완벽한 몸과 꿈에 그리던 배우자를 만나는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의도와 관심에서 발현된 행동에 따라 당신이 그렇게 되기로 또는 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당신이 그 의도를 선택했고 그것에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우주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것이며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우주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이론은 당신이 여러 다른 형태, 차원, 시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당신은 어디에나 있고 또 어디에도 없으며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의 모든 이론의 공통점은 당신이 곧 관찰자이자 참여자라는 것이다. 명확하게 정의된 의도와 굽히지 않는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이 어떤 세계에 참여할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올바른 열망은 탐욕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성취로 올라가도록 요구하고 자극하고 도전하는
당신의 높은 자아의 표현이다. 휠러 파인만의 방사선 흡수 이론, 양자 물리학의 또 다른 긴 이름은 원래 광자와 같은 전하 입자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 이론을 당신의 열망이라는 입자에 적용해 보겠다. 열망 입자가 원천 당신에서 방출되고 두 개의 탐지기, 미래의 여러 가능성 중 하나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입자가 원천을 떠나면 원천에서 방출되는 개연성 파동, 제한 파동을 미래 시간을 따라 탐지기로 전송한다. 그 파동을 당신의 의도라고 하자. 그 파동이 탐지기 중 하나에 도달하면 해당 탐지기는 그에 맞춰 확인 또는 메아리 파동을 반송하며 신호 수신했음이라고 말한다. 시간을 타고 오고 가는 이 두 파동은 현재의 시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있고 시공간의 연속선상에서 중간중간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당신은 현재와 미래 사이를 오가는 개연성 파동, 생각, 느낌, 행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파동은 오가는 도중 어딘가에서 교차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섭 패턴이라고 부른다. 고체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안정된 빛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이런 파동 간섭 패턴이 빛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학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관찰하는 것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신의 열망을 상상해보라. 미래에 대한 당신의 제한 파동은 이런 것일 수 있다. 나는 20만 달러를 벌고 싶어. 당신의 미래의 열망을 당신의 메아리 파동이라고 하자. 그것은 당신의 높은 자아이며 미래로부터의 부름이며 당신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우주도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현재와 미래의 열망은 서로 만나 상호작용하며 간섭 패턴을 만들고 서로를 상쇄하거나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 감정, 행동을 투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려는 목표 20만 달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즉 끊임없이 그 목표를 생각하고 느끼고 그 목표에 따라 행동하면 그 생각, 느낌, 행동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돈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반대로 당신이 20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드 청구서를 걱정하고 친구들에게 쪼들리는 얘기만 하고 항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서로를 취소할 뿐 아니라 우주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당신 예언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진짜 목표했던 20만 달러를 버느냐 못 버느냐는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렸다. 당신이 쪼들린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행동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로부터 오는 높은 품질의 메아리 파동을 취소시키는 제한 파동을 내보내고 있다. 두 개의 양성파가 상호작용하면
그 크기가 2배가 되고 양성파와 음성파가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결국 서로 공명하는 파동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열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기로 선택한 곳, 우리가 어떤 제한 파동을 보내느냐에 따라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생각, 감정, 행동의 제한 파동과 메아리 파동이 3대 3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 열망, 즉 미래의 내 높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확인 파동이 좋아 친구, 한번 해보자. 이제 오프라처럼 성공의 백만장자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나 우리가 내보내는 제한 파동이 난 빈털털이야, 재능도 없고 뚱뚱해 라고 말한다면 그 파동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차하면서 서로를 취소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에너지인데 그 진동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적 토대다. 당신은 마술 램프를 가진 알라딘과 같다. 당신 개인의 진리는 항상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미래를 끌어당기는 높은 수준의 진동적 열망을 갖기만 하면 당신은 미래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에 맞춰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서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미래와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토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라. 몇 년 전 내 멘토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백만장자가 되기로 하여라.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신 삶의 모든 핵심 영역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자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이다. 당신의 열망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높은 자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로부터 호응을 받아 점점 더 크고 웅대해질 거야.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단 2가지일 뿐이다. 첫째는 충분히 오래 참지 못하고 포기했거나, 둘째는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거나, 긴가민가하고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거나,
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열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정신적, 현실적 세 차원에서 동시에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당신이 끌어당길 미래, 즉 미래의 열망을 요약한 영적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요약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차원의 영적 평면에 존재한다. 당신이 제한 파동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 파동이 아직 3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관없다. 여전히 실제한다. 둘째는 당신이 미래의 열망을 구체적으로 적고 글이나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정신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설명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당신은 이제 세 개의 차원 중 당신이 존재하는 두 개의 차원에서 미래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미래의 열망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제 그 길의 3분의 2까지 온 것이다. 당신의 열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이 보낸 열망의 제한 파동을 받아들이게 된다. 남은 것은 이제 방정식의 3분의 1 뿐인데 그것은 현실적 차원이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당신이 요약한 영적 프로토타입에 따라 끝까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미래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이 아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한 우주를 확인하는 것 뿐이다. 우리가 원하던 열망이 이미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설계되고 선택된 우리의 높은 자아에서 끌어당긴 미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끌어당긴 미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행동이 아니다. 행동은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 있고 당신이 선택한 결과를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열망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이제 그것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방정식의 마지막 세 번째인 현실의 세계에서 펼쳐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제한 파동을 계속 발산할 용기와 인내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당신의 오랜 믿음인 뉴턴식 세계관은 당신이 육체적 감각을 믿도록 가르칠 것이고 때로는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모는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일 뿐 당신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한다.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즉 당신이 무엇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 왔는지 나와 15분 동안만 얘기해보자.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몸, 당신의 은행 계좌, 당신의 집,
자동차, 관계, 즐거움 또는 당신이 부족한 것을 모두 볼 수 있고 또 당신이 어떤 제한 파동을 보내왔는지도 볼 수 있다. 마치 생체 자기 제어 메커니즘처럼 말이다. 당신의 현재 결과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으며 어떤 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며 편집하거나 삭제하지도 않는다. 거울은 단지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비추어 줄 뿐이다. 당신이 원하던 것을 얻으면 당신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우주 거울은 당신이 어디에서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를 당신에게 비추어 준다. 당신이 이룬 결과에 대해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나는 살아오면서 현실적 차원의 열망과 거리를 두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내 삶은 꽤나 영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물질 세계의 풍요를 부정했다고 해서 결코 선했던 것은 아니었다. 헬렌 슈크만의 기적 수업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음성의 메아리라고 말한다. 당신이 정말로 이 말을 이해한다면 돈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선과 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당신은 우아한 춤의 운율에 빠질 것이며 모든 경험이 조화롭고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은 경외심, 경이로움, 기쁨이 가득한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부다.